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조선 역사일. 조선을 방문한 일본 국왕 사신들. 대국의 문물에 감탄하고 감격하다. 소승이 작년 시절 대국을 방문했을 때 의복과 말, 안장까지 많이 하사해 주었고 풍악에서 부처님의 자취를 둘러볼 기회도 주었습니다. 또한 대조의 문물위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으니 무슨 다행함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이후 28년 동안 마음에 새기어 잊지 않고 자나깨나 생각하였습니다. 소원왕후의 영전에 조문하러 온 일본 사신들. 세종 30년인 1448년 4월 27일 일본 국왕이 보낸 사신단의 정사, 문계, 정우가 조선의 예조판서에게 올린 장계에 나오는 기록이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첫째, 돌아가신 세종대왕의 부인 소원왕후의 영전에 조문하는 것이었다. 소원왕후는 그 두 해 전인 세종 28년 1446년 3월 27일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집에서 돌아가셨다. 일본 사신들은 소원왕후에 대해 태상왕후라는 극존칭을 쓰고 자신들이 늦게 온 이유를 설명하였다. 태상황후께서 지난해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은 들었으나 두 나라 중간에 큰 물결이 말리나 되어서 그 당시에 서로 위문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미뤄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정묘년 세종 29년 중추 8월에 우리 왕경을 떠나 무신년 세종 30년 4월 초승에 대국지경에 들어오기까지 이미 9달을 지냈으니 나그네 길이 오래되었고 수행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질게 사랑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자신들의 수도를 떠난 지가 9개월 지났는데 많은 노고를 겪고 이제야 조선의 땅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 시절에 전란이 거듭되던 일본에서 조선을 한번 오가는 일은 참으로 고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이들을 보낸 일본 국왕은 원희성이라고 이름이 나온다. 이 사람은 일본의 천황이 아니라 교토에서 일본을 지배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나리이다. 그는 아버지인 6대 쇼군 종리 이교가 1441년 각일의 난으로 암살당한 후 7대 쇼군이 된 형 종리 이승도 1년 만에 사망하여 1443년 8살에 쇼군이 되었다. 그는 1453년에 이름을 종리 이정,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고쳤다. 그의 말년에 후계를 둘러싸고 1467년부터 1477년까지 10년간 대규모 내전이 벌어지면서 교토가 폐허가 되었는데 이를 온인의 난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전국의 다이뮤들이 세력쟁탈전에 들어가면서 전국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본다. 세종 25년인 1443년 서장관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아시카가 가문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온다. 신숙주는 이후 세조의 명으로 세종께 올린 보고서를 증보하여 1471년 성종 2년에 해동제국기를 출간했다. 신숙주는 일본에서는 쇼군이 실제 왕이지만 감히 왕이라고는 쓰지 않고 어소라고 부르며 그가 지시하는 문서를 명교서라고 한다고 적었다. 위에 언급한 세종 30년의 일본 사신은 소원왕후의 영전에 조문하는 목적 이외에 몇 가지 목적을 전달하며 이는 일본 국왕의 명이라고 했다. 그 중 하나는 일본 내의 전란으로 사찰들이 불에 타 조선에서 대장경을 얻어가는 것이다. 태평흥국 남선사는 우리나라의 제일 선찰이어서 왕과 신하가 더욱 높이고 공경하는데 지난번에 화재로 법보가 다 잿더미가 되어 위와 아래가 귀의할 곳을 잃었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대장경 7천여 권을 얻어 돌아가는 배에 붙였으면 합니다. 기해동정 이후 조선의 대마도 관리,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 여진, 유구, 심지어 자바국에서까지 사신들이 와서 조선왕을 대왕, 황제 등으로 호칭하며 극존칭을 바친 기록은 조선왕 조실록에 상당히 많다. 일제 식민지배 이후 이런 기록은 한국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정작 한국인들은 조선왕조가 무슨 미개 야만 국가였던 듯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정반대로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은 국가적, 국민적 자부심이 매우 높았던 동양의 선진 문명국가였다. 당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마치 오늘날 한류를 보기 위해 세계인이 한국을 찾듯이 당시 일본과 동아시아의 사신들은 조선의 문물과 문화를 배우고 얻기 위해 왔다. 조선왕 조실록에만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매우 많고 성종시대 문신 최부가 남긴 중국 방문록, 명나라 사신 동월이 남긴 조선 방문록 등 그 밖의 기록들도 상당히 많다. 1년 내내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강의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한 기록들이 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영상들을 차례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세종 18년 1436년 1월 1일 조선의 신년 할애회에 참석한 일본 사신 종석견수의 말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종씨라는 성과 석견수라는 관직명으로 미루어 대마도 출신으로 해석된다. 내 나이 60여 세의 변경에서 생장하여 군신 경회의 성대한 예식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다행히 성대한 행사를 보게 되었으니 비록 극락정토라도 어찌 이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세종 1년 1419년 조선의 대마도 정벌인 기해동정이 있은 후 17년차 되는 해이다. 기해동정 다음해 1월 대마도는 조선에 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조선의 예조에서는 대마도는 경상도에 속하니 경상도 관찰사를 통해 보고하라는 답신을 보냈다. 이후 조선 정부는 100여 년간 수시로 경차관을 보내 대마도와의 관계를 감독하면서 통제하려 했다. 경차관은 외교 목적의 사신이 아니고 조선의 중앙정부가 특정한 임무로 지방행정을 감독하기 위해 왕명으로 보낸 특별감독관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두룩한 대마도 경차관 기록들을 보면 대마도주는 조선의 경차관을 마치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온 사신처럼 대우했고 경차관들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대마도 관리들을 추궁했다. 고려 말에 왜구가 500차례 이상 침략했는데 기해동정 이후 100여 년간 왜구의 활동 기록이 크게 줄어든다. 이 점에서 대마도 정벌의 성과를 간단히 평가할 수 없다. 세종 29년 5월 6일 1447년명 정통 12년 대마도에 경차관으로 보냈던 전직 병조자랑 조이가 와서 복명하기를 하사하시는 물건과 예조의 서간을 가지고 대마도에 이른즉 종정성이 밖에 나와 마중하여 청으로 들어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서 서간을 받아 탁자 위에 놓고 향을 올리고 물러나서 3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기를 마치고 휘로 더불어 읍하는 예를 행하고 살해하기를 전하께 없어 특별히 관원을 보내시어 물건을 후하게 하사하시니 오직 나의 기쁜 경사가 될 뿐이 아니오라. 여러 사람의 보고 듣기에 또한 영광스럽고 다행한 일이오며 감사하온 심정 비할 데가 없나이다. 심지어 기해동정 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1510년 삼포회란, 1544년 사량진 외란 등 다시 왜구들이 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조선 정부는 경차관을 통해 대마도주를 추궁하고자 했다. 중종 39년 4월 20일 1544년명 가정 23년 이번에 사량진에서 변방을 침범한 외인들을 대마도주를 시켜서 잡아보내도록 한다면 거짓 꾸미는 짓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다. 다만 대마도주는 우리나라의 귀순한 사람이니 이번에 마땅히 서계를 만들어 깨우치기를 이번에 외인들이 크게 군사를 출동시켜서 성을 함락하려는 술책을 부렸는데 네가 도주이면서 어찌 알지 못했겠는가. 고하여 엄중한 말로 책한다면 어떻겠는가. 이후 왜구의 활동은 명종 10년 1555년 을묘해변 등으로 확대되고 대마도에 보내던 경차관의 기록도 차츰 끊어진다. 이 무렵부터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등에 의해 전국시대가 종식되면서 통일로 나가기 시작한다. 성종 25년 1494년 유구국 사신 기록.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8년 전인 1494년 성종 25년 5월 11일 조선에 온 유구국왕 사신에 대한 기록을 소개한다. 조선을 만방의 우두머리로 표현하면서 공물을 바치고 조선에서 답례로 하사품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기록이다. 물론 당시나 지금이나 외교문서에는 예의를 갖춘 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외교문서의 핵심일 것이다. 그들이 하사품으로 요구하는 항목 중에 공방 1만 민과 면주 목면이 있어 놀랍다. 공방은 구멍이 뚫린 동전을 의미하며 면주, 목면 등도 화폐로서 기능하던 상품들이었다. 유구국이 조선에 이런 하사품을 요청한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성종 25년 5월 11일 1494년명 홍치 7년 유구국 중산부주 유구국왕은 조선국 예조대인 조카에게 받들어 올립니다. 대체로 사마는 만방의 우두머리이니 많은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덕택은 사이에게 두루 미치며 인품은 이와 같으니 크도다 만복이 진중하며 삼가 바라건대 공방 1만 민과 면주, 목면을 내려주소서. 대국의 우로 같은 은혜를 우러러 입어 소도의 물자가 떨어진 어려운 상황을 윤택하게 하시면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식민교육이 남긴 왜곡된 조선 역사.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작 한국인들 중에서도 조선이 무슨 선진국이었다, 강국이었다고 말하면 경악을 하면서
국뽕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인인지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의 사람들이 주구장창 조선이 무슨 인류 역사 최악의 미개함한 국가였던 듯이 떠드는 현상도 흔히 볼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에 다 있었던 노예, 신분차별, 여성차별을 마치 조선 왕조에만 있었던 것처럼 편향된 정보를 퍼뜨린다. 조선은 오히려 근세 이전 왕조에서 그런 차별을 완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왕조였다. 아무렴 칼 휘두르던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었겠냐? 멀쩡한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는 일본 국왕의 사신 이야기도 최근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위사, 가짜 사신이라고 주장한다. 1965년 나카무라 히데타카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래 최근에는 일본의 젊은 학자들이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가 많지 않으며 정작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른다. 이 지선은 일본 국왕사가 총 69건이라고 파악했다. 한일관계사 연구논문집 4참고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주체적으로 연구하고 일본 측의 주장을 검증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동주학당에서 기획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조선 역사 시리즈를 기대하시고 많이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와 힘이 됩니다. 동주학당 2026년 7월 17일